오늘은 품은 세계관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품은 세계관에서 사망한 인물의 부활은 머리의 금기인데요. 죽은 사람을 부활시킨다면 바로 머리에 처형자와 조율자가 나타나 원본 및 복제인간은 당연하고 관련자까지 전부 처형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우리도 아다시피 품은의 세계관은 부활을 꽤 자주 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금기와 합법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사망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은 보통 심정지일 때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품은 세계관은 다른데요. 뇌가 훼손되거나 파괴되었을 때 사망이라고 선고합니다. 대부분의 특이점은 뇌를 기반으로 몸을 복구하거나 회복시키기 때문에 이는 일종의 소생처리라고 할 수 있죠. 예시로 K사는 뇌가 기억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복구하는 것이고, H사의 환 또한 뇌사 상태여도 뇌가 온전한 형태야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손상된 뇌를 복구해 살리는 것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작중 인물들도 손상된 뇌를 복구해버리면 머리에 금기를 어겼다고 해 경악하는 장면도 존재하죠. 재미있는 점은 지금까지 나온 특이점 중 완전히 뇌사 상태에서 부활한 것은 환밖에 없습니다. K사일 경우 본인이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뇌가 살아있어야 기억을 토대로 복원이 되는 것이겠죠. 시체는 생각을 못하니까요. 그렇기에 부활보단 소생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환 또한 뇌사자를 부활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저렴한 가격이면 몸이 이상하게 변하거나 정신 상태가 뒤틀리게 됩니다. 아무리 고가의 환이어도 자주 사용하게 되면 감정이 제거되는 등 작중의 완벽한 부활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뇌를 복구시키는 것은 금기입니다. 하지만 예외 상황도 있는데요. 뇌가 분쇄되어도 금기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를 저장 상태라고 설명하겠습니다. T사일 경우 공간을 완전히 격리한 후 TT 시리즈를 사용할 경우 머리가 완전히 으깨지거나 더한 상황에 처해도 시간을 되돌려 사람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뇌를 복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을 돌린 거니 다른 점이죠. 예를 들자면 게임에 목숨을 비유할 수 있는데요.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오버 상태에서 코인을 넣어 다시 캐릭터가 복구가 된다면 우린 이걸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기 전 진행 상황도 같고 게임 속 정보는 잃는 점이 없거든요. 다만 세이브 로드를 한다면 이건 시간을 되돌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사망 전 기억과 정보 및 진행 상황을 모두 잃고 그 전의 기억으로 되돌아가는 거니까요. 이는 일종의 저장 상태를 되돌리는 것이죠. 즉 부활이 아닙니다. 같은 의미로 W사의 현상 복구 기술도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사망 전으로 돌리는 세이브 로드 같은 느낌에 가깝죠. 위에 언급한 합법 부활보다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단점이 아주 명확합니다. 앞에서 말한 듯이 공간을 격리해야 이 기술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워프 열차나 로보토미처럼 격리된 공간이 필요하며 이는 특이점 덩어리라 가격도 매우 높습니다. 즉 위의 사례처럼 포션처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아주 제한된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죠. 마지막으로는 단테입니다. 이 강력한 날개 또한 공간을 격리해 사용해야 겨우 시간을 되돌리는데 단테는 평소에도 그냥 수감자를 되살려버립니다. 심지어 뇌가 분쇄되어도 부활시키는데요. 도시의 금기도 아니며 심지어 수감자들의 사망 전 기억도 갖고 있어 시간을 돌리는 것 또한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의 특이점으로도 불가능한 이 기술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풀지 궁금하네요. 품은 세계관의 강자들은 가끔 이런 식으로 고리 형태의 모양을 무기 혹은 신체에 감아 사용합니다. 묘사상이나 실제 영향으로도 공격이 강화되어 굉장한 우위를 보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은 이 신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신은 일본어 발음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마음 심을 뜻합니다. 신이라고 읽을 때 영어 신의 발음과 비슷하며 이에 연관도 있어 보입니다. 신의 특징은 고리를 감을수록 강력해지며 이 고리를 망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리를 감게 되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인게임 내에서는 위력 5까지 올라가는 효과도 보여줬죠. 이 망은 많은 양을 감을수록 강해지며 3장에서 나오는 데미안은 이 망을 7개를 감아 해급 중 공사의 강함을 가진 크로모를 단 1격에 소멸시켰습니다. 즉 망을 사용할 줄 아는 자와 망을 사용할 줄 못하는 자는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겠죠. 신은 8장에서 또 새로운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몸에 둘러 방어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품은 세계관에서 방어력은 의외로 굉장히 귀한 자원입니다. 특색 아르갈리아도 총탄을 맨몸으로 막아낼 수는 없었는지 누오보를 입고 챙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얼굴에도 전신 누오보를 할 수는 없으니 총탄 방어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신은 두르기만 해도 방어력과 신체 증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지어 신으로 강화된 공격 또한 즉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굉장한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고 이 신이라는 게 그냥 꼴통은 아닌 게 사용할 때마다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인게임 내에서도 정신력을 소모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죠. 신을 사용하는 방식은 레비아탄에서 묘사된 바가 있는데요. 레비아탄에선 이렇게 나옵니다. 숨소리를 고요하게 만들고 머릿속을 비운다. 마치 기억이라는 손을 집어넣듯 가만가만 속을 더듬어 그중 가장 무겁고 짙은 것을 찾아 비워진 머리를 메워낸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기억한다. 내 눈동자에 아플 정도로 새겨넣었다. 그날의 기망을, 그리고 그날의 절망을. 다리에는 달빛을 닮은 고리 2개가 감겨왔다. 즉 고통스러운 상황을 기억해내 직면에 곱씹어야 망이 열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상당한 정신력을 소모하는 듯 보입니다. 이렇게 좋은 신을 모두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강자 중에서도 소수만 사용하고 있죠. 작중에서 등장한 것은 보라눈물의 제자, 베르길리우스, 데미안, 쪽빛 노인, 뇌횡, 가치우, 자로가 있으며 강자라고 해서 무조건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조건이나 배움이 필요한 듯 보이는데 레비아탄에서 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래, 그자의 말을 빌린다면 신이라고 했던가? 굳이 일본어를 써 마음심을 신이라고 읽는 점과 보라눈물의 제자들이 신을 사용 중인 점, 보라눈물의 본명이 이오리인 것을 보면 보라눈물과 연관이 깊은 듯 보입니다. 8장의 묘사를 본다면 결국 이 신은 누군가에게 배움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신은 2차 빛의 발화 이후로 생겼으며 신체 강화 및 방어력을 증대시키는 기술이자 정신력을 깎아먹는 에고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 에고와 다르게 신은 누군가에게 배움을 받아야 된다는 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빛의 발화에 큰 관심이 있고 연구를 잘하는 어떤 이가 처음 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베르길루스와 롤랑, 현 시점에서는 누가 더 강한지 재미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는 힘, 그리고 인맥 및 이해관계를 포함시키겠습니다. 당시 시점에서는 베르길리우스는 특색 해결사, 롤랑은 1급 해결사였습니다. 등급상으로는 롤랑이 밀려 보이지만 롤랑은 일반 1급 해결사와는 격이 다릅니다. 특색 해결사와 동리어진 혹은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캐릭터죠. 베르길리우스는 특색 해결사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한 캐릭터입니다. 날개가 팽해버린 롤랑과 다르게 베르길리우스에게는 사바사바를 하기도 했죠. 이렇게 보면 베르길리우스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사실 둘은 거진 동급 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비아탄에서 나온 대사로는 지금 이 자는 내가 어느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나를 즉시 죽이려고 할 것이고 그땐 나도 전력을 다해 스스로를 지켜가며 저자를 죽여야 한다. 전력이라는 말이 붙는 것을 보아 베르길리우스도 롤랑을 가볍게 이길 순 없으며 역으로 위험하기도 한 일종의 엄대엄 상태로 보입니다. 롤랑도 이런 이유로 베르길리우스가 본인이 아니라고 하자 조용히 사라지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롤랑이 베르길리우스에게 밀리는 것도 아닌 게 혼자 한 업적이 괴랄하기 때문이죠. 다닐로 남부중지를 아예 반파시켜버렸고 엄지의 루마노스 카르텔 등 강력한 하청 조직을 혼자 섬멸했으며 외곽까지 돌아다니면서 의심되는 것은 죄다 썰고 다녔습니다. 물론 중지를 전부 한 번에 상대한 것은 아니겠지만 개인이 손가락의 큰 도시 지부를 혼자 밀어버렸다는 것은 1등급 해결사 이상의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베르길리우스는 이후 레비아탄에서 에고를 얻게 됩니다. 이 개와 에고는 베르길리우스가 원한다면 켤 수 있는 온오프 상태며 개와 에고의 성능은 와일드 헌트 무리를 여유롭게 학살하거나 샤론 프로이데를 단일로 찢어버리는 등 특색에 걸맞는 개와 에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획득한 신을 사용하기도 하고 최대 몇 개를 감을 수 있는지는 모르나 망을 3개 이상 걸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롤랑입니다.
사실 이후에 성장한 게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개와 애고도 없으며 도서관에 처박혀 있었기에 신을 쓸 수 있는지도 의문인 상태입니다. 다만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엔젤라가 있다는 점입니다. 라오르에서 나오는 시스템은 전부 엔젤라의 애고가 구현되어 있는 것이며 도서관에서 나오지 않는 롤랑은 절대 혼자 싸울 일은 없기에 엔젤라의 애고는 사실 롤랑의 스펙이 되기도 합니다. 각종 환상체와 외곽에서 수집한 무언가의 스펙들로 차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엔젤라를 제외하고 고점으로만 승부를 봐야 한다면 뒤틀린 상태의 롤랑을 예시로 들 수 있겠네요. 당시 붉은 안개의 책장을 가졌으며 각종 특색의 책장을 가졌던 상태에 엔젤라의 애고까지 사용하던 도서관을 단일로 케테르층만 남기고 모조리 파괴해버린 전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롤랑이 붉은 안개 및 약화된 조율제까지 멱을 따버렸다고 볼 수 있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만일을 가정해보면 개와 애고 또한 못지않게 강할 수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작품에서는 보여준 게 없기에 뒤틀림이나 엔젤라를 포함한 롤랑이 최종 스펙이 되겠습니다. 무슨 계기로 서로 데스 배틀을 붙게 된다면 현 시점에서는 베르길리우스가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뒤틀린 롤랑은 순수 체급으로는 베르길리우스를 밀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엔젤라를 포함한 롤랑은 데스 배틀일 경우 접대 효과로 인한 온갖 애고로 떡칠된 롤랑과 붙어야 하기에 베르길리우스가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역시 한국 게임이라 그런지 개인의 스펙도 중요하지만 혈연, 학연, 지연이 최고네요.